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 현재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1번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울해 보이고 심적으로 많이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웃음기가 없거나 즐거움과 재미를 좀 잊어버렸거나 누가 보면 정말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님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지친 게 아닐까? 아니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 관계, 삶, 인생, 고민, 걱정 등등등 좀 이런 부분들에서 냉정한 선택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생각과 고민을 끊어내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을 봤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 숨겨져 있는 문제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1번님들은 분석하고 정리하고 전략을 짜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선택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까 이런 식으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거나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칼을 갈고 있는 현재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한 생각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과거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음 한켠에 있는 미련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나의 손에 없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뭔가 이동, 변동,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과거의 무언가에 붙잡혀져 있다. 과거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미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내가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1번님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시키기 위한 방향이거나 나의 능력과 재능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다. 또한 머릿속으로 구상하던 것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좀 구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마법사는. 그래서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꾸려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한다던가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던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쪽으로 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1번님들은 가려고 한다. 가고 있다.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가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방향을 보면 완드 3번이 등장했어요. 카드는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하거나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경험과 일을 시작하세요. 일을 많이 벌리고 추가하고 확장하세요.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시작하세요. 또는 경험 있는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키우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미 시작했거나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 신호나 기회가 오기를 잠시 기다리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셨다면 소식이 올 때까지 외부에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시지죠. 기다리세요는 곧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왔을 때 움직여도 충분하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유리한 상황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일을 벌리고 확장한다면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가 말하는 방향이 우리 1번님들과 생각하는 부분과 좀 똑같은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이 곧 도착할 다음 단계도 알아볼게요.
계속 어떤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은 지속적인 리듬으로 일을 반복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가죠. 이걸 직업으로 보면 장인 정신을 가진 일, 수작업, 공예가, 회사직 등등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1번님들은 나의 존재나 능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쏟고 노동하는 그런 목적지로 도착한다고 보여져요. 나의 일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번님들의 과거를 보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약했거나 좀 결과가 아쉬웠거나 감정적으로 실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상처 아니면은 일에 대한 아쉬움, 나의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분명 잘한 것도 있었는데 자꾸만 못하는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 어긋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나의 단점들만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인 성과나 보상이 충분치 않으니 결과 그 자체보다 실망하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가치와 재능들, 나에게 남아있는 자원들,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관계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들, 다시 시도하거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에요. 즉, 과거의 미련과 후회에서 회복과 전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컵 5번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컵 7번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면서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한 선택지를 탐색하게 된다라고 해요. 실망, 후회, 미련에서 고개를 돌리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걸 해볼까? 아니면 저걸 해볼까? 이 계획으로 갈까? 이런 계획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여러 계획들과 아이디어들이 좀 나열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보면은 과거로부터 질질 끌고 왔었던 일, 자꾸만 얽매이게 되는 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일,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일,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새롭게 변화하고 싶다라는 단호한 깔끔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끝을 내는 매듭을 짓는 그런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컵 5번과 데스 카드를 함께 봤었을 때는 우리 1번님들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과거를 좀 뒤로 하고 새로운 방향이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입니다. 여황제가 등장했는데요. 여황제는 아이를 낳고 키워내는 인물이거든요. 이처럼 나의 재능과 기술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과 환경, 사업, 커리어를 좀 순차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도박, 모험, 도전과는 좀 다릅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 도박과 모험을 거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겠다. 미래에도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일이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성장하고 창작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 시스템 등등을 더 좋게 바꾸거나 향상시키거나 수정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1번님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상황 자체가 풍요로워지면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다시 불사지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늦추거나 하지 않고 빠르게, 분명하게 결정하고 실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1번님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1번님들의 시기가 나왔고요. 자, 현재 이 시기는 두 가지의 답을 줄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얻거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두 가지의 답을 얻는 운이 따르기는 하지만 1번님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준비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의미가 있어서이고 감사하게 여길 만한 이유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스카드도 등장했어요. 이런 시기입니다 라는 것은 끝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접근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세요. 과거의 것들에 미련 두지 마세요. 과거의 것들을 질질 끌고 가거나 유지하거나 붙잡지 마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끝과 시작을 동시에 하는 게 우리 1번님들에게는 준비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든 현실적인 상황이든 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구나 라는 끝이 나면은 그 다음의 시작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1번님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완드 7번이라고 합니다. 카드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쳐내고 있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나뭇가지를 방어하고 있어요. 여긴 내 자리야. 여긴 나의 영역이야. 넘어오지 마. 하면서 전투적으로 지금 싸우면서도 좀 방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다.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거래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 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지금 이 시기 동안 방어전을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또 나에게 존재하는 그 문제들을 막아낼 필요가 있다. 쳐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만약 지금 세운 기준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쭉 밀고 나아가세요. 편하게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거든요. 나의 실력과 자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번 더 나아간다면 반드시 큰 도약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카드 그림 보시면 나뭇가지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앞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방어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 가능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다. 나의 수준보다는 아래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절대 이 시기에서 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헤쳐나가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으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딱 그 방향에만 집중하시고 쭉 나아가면 된다. 고개를 돌리거나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본다거나 욕심내거나 아쉬워하는 것들, 그런 감정들도 함께 내려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풍요와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극시켜 줄 만한, 나의 열정을 좀 불태워 줄 만한 사건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파이팅 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2번님들에게는 현실적인 무거운 짐들,
마음의 무거운 짐, 이런 짐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짐이라는 건 육체든 정신이든 감당하기 벅찬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의미해요. 이 무거운 짐이 지금 이번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무조건 끝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과도한 책임감으로 무언가를 좀 해내려 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 감정적으로 쌓인 피로와 이때까지 미뤄왔던 감정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참아온 말들, 눌러온 감정들, 외면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무게가 된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짐들은 두려움과 생각 때문에 생겼다고 하거든요. 나를 묻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대한 생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너무나 자신을 가둬두고 어렵게 쥐어짜고 있는 행동들,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많이 쏟게 된 상태이고 스트레스와 많은 일, 많은 감정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좀 잘 보이지 않거나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와 장애물로 인해서 버거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근데 카드가 말해주는 방향에서는 컵 2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카드에서 혼자 있는 카드이지만 카드가 말해주는 방향에서는 누군가가 있죠. 이것은 혼자보단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의논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번님들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거든요. 평소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까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건 타인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공감을 얻을 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처럼 타로 마스터이신 분들에게 조언과 방향성을 구해보셔도 좋고요. 평소 가깝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이런 유튜브나 나와 같은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방향이나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번님들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 당장 신경 써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한꺼번에 좀 몰린다거나 내가 이 자리를 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좀 많이 요란하죠. 이거는 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계획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중구난방으로 즉각적으로 좀 쳐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 우리 2번님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러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신념과 위치, 주장을 좀 지켜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속엔 당연히 두 갈래 길의 어떤 선택지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면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면의 속삭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어떤 이야기가 안에서 좀 삭혀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걸 계속 곱씹는다거나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기에는 둘이 고만고만하다던가
비등비등해서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 이 현실과 이상의 타협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속도가 안 납니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추진력을 갖고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드 8번도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완벽하지 못해서 뭔가 실수를 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나 혼자서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다. 나 혼자서 해결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이번님들은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성에 확신을 두시고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곧 도착할 다음 단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착할 다음 단계에서도 악마 카드와 완드 10번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님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 바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뢰성을 잃을 정도로 우리 이번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조금 유지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상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악마 카드는 욕망과 욕구라고 해서 집착, 미련, 욕심, 탐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님들은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면서 내지 않아도 될 욕심, 먹지 않아도 될 마음가짐,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너무 잘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가 지치고 힘이 들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욕망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마는요. 내가 집착함으로써 무언가에 미련을 두면서 흘러가야 할 것들을 놓지 않음으로써 정체되는 것이고 계속 나를 담금질하면서 희생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완드 10번도 등장을 했죠. 여기서도 놓지 못하고 있죠. 카드 그림 보시면 많은 나뭇가지를 꼭 잡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고 있는 이 짐들은 아무래도 놓지 못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들어,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이 될 수도 있고요.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욕심에 점차 늘어난 일들이라거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짊어졌거나 거절하거나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패턴을 지금 갖고 있거나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습관, 관계, 일 등등등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닌 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짐들이 될 수 있지만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쥐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근데 곧 찾아올 변화, 앞으로 일어나는 가까운 미래 말고요.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이번님들이 결국에 벗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악마 카드와 절제 카드는 완전 정반대의 카드예요. 악마는 극단까지 치솟는 카드이고 아주 검은 물이라면 절제는 극단에서 벗어나는 카드이고요. 투명하고 정화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중독, 집착, 무리한 희생에서 멀어지거나 내가 현재의 흐름을 맞춰가는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협력하고 조율하고 화합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치면 덜고 부족하면 채우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부분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상태가 개선되고 보완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가 끊기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을 만한 균형을 찾게 되는 거죠. 일의 부담을 나누고 조정하면서 스트레스가 줄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된다.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패턴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았다거나 관계와 소통하면서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어진다거나 딱 알맞고 적당한 상태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결과가 있어요. 부담감이나 억압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 카드가 완전 정반대거든요. 대립되는 카드예요. 0번이잖아요. 비워진 그릇. 아예 없다. 무의 상태다 라는 게 바보 카드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과부하된 상태였고 과열된 상태였는데 0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이 줄어든다.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생각해진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생각과 고민이 사라진다.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한다. 무엇이든 후련히 마음을 비우고 무언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여기 금성 웰빙 카드도 등장했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즐거움을 다루는 행성이에요. 어디에 초대를 받아서 술자리에 가게 됐어요. 회식을 했어요. 어떤 모임과 파티,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자리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과 웃고 즐기면서 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오가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자리예요. 농담도 하면서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장소에서 이번님들의 과중한 무거움이 한 번에 제거되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한번 어딘가에 털어놔봐. 한번 그냥 이 문제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봐. 사람을 만나봐. 그냥 툭툭 내뱉어봐.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 웃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점이고 이것으로 예상치 못하게 마음가짐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믿길 거고 아닐 거라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소드 8번에 갇혀 있거든요. 왜냐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확신을 두어서 관점과 어떤 시야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세 장은 열려 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엔 닫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난 나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데 멀리서 본 사람들은 세 장이 열려 있는데 왜 갇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번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게 맞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했었을 때 정말 가볍게 즐겁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카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다 관계에 대한 카드만 결과에서 그리고 카드가 말하는 방향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2번님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이다. 누군가가 우리 2번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근데 그 들어주는 걸 너무 무겁게 울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2번님들의 고민을 너무 가볍게 여겨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2번님들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서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달이랑 스타카드가 등장했고요. 데스카드까지 등장했어요. 자, 달이 반쪽으로 찬 상태예요. 이거는 2번님들이 현재 반까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까지 왔으니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카드입니다. 진행 중인 일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목표를 수정하거나 방향을 다듬는 시기라는 거죠. 또한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잘 되는 시기이죠. 스타카드도 등장했죠. 스타카드는 이제 방향을 설정한다.
어떤 방향을 내가 잡았다, 목적지를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내가 확신을 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카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번님들은 반까지 왔으니 앞으로 남은 반은 어떤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까를 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타 카드는 정화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씻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원래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를 씻고 어떤 꾸정물이 묻었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일단 치유가 필요하죠. 나를 한번 씻기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시기이다. 과거의 것들에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마음가짐을 먹고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의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끝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방식, 사람, 상황에 정리와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또한 내부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더 이상 나에게 적합하다고 느끼지 않다면 과거의 실패나 더 이상 맞지 않는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악마 카드의 방식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난 지금 당장 느끼고 싶고 난 지금 당장 갖고 싶어.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무리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까지 욕심내면 안 되는데? 너 그런 마음까지 먹을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가 없어.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조금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더 노력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스카드는 이제 그런 걸 끝내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행동으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습관으로 갈아 끼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과거와 비교하고 과거를 두고 생각하면 한계가 생기고요. 내가 손쓸 수 없는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둔다거나 바꾸려고 드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간까지 왔으니 앞으로 남은 반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리셋해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의식으로 갈아 끼우라고 계속 카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방식과 방법, 새로운 관계,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 새로운 관점 등등등 현재 나와 다른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소화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탈바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님들 너무도 가볍게 전환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시기 좀 봐드릴까요? 두 달부터 사실 변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변화가요, 정리되지 않은 변화예요. 이게 맞나? 하면서 뚝딱뚝딱 움직여보는 변화이거든요. 한 달 동안은 이 악마카드 완드시 번에 있을 것 같고 두 달 때부터는 우리 2번님들이 뭔가 움직여보고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는 한번 해봐야 알지 않겠어? 경험해봐야 알지 않겠어? 일단 해봐야 예스인지 노인지 알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움직여보는 느낌이고 3개월째부터 완전히 다른 전환점. 바보카드 시기로 들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좀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도전, 시도, 관계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시도해보는 행동들. 오히려 이게 엄청나게 도움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놀고 먹는 거에 좀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친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도 해보고 아니면 나 혼자서 TV 보면서 좀 즐거운 거 예능 이런 거 보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셔보셔도 좋고요. 남편이랑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요.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또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가지려고 자꾸만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 현재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들 모습에서 소드 3번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우리 3번님들은 과거로부터 받았었던 상처,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던 일들,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시행착오를 받으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겪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3번님들은 이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목표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투자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카드도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투자, 새로운 직업, 새로운 분야, 새로운 도전 등등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좀 세워져 있거든요. 배우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알아가고 싶은 상태이다, 쌓아가고 싶은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던가 과연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에 자신감 부족이나 준비 부족을 좀 느낄 수도 있겠다. 어린아이의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과 배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이동, 심리적인 이동 모두 가능해요.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이동, 변화, 변동을 준다던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다. 기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지금의 흐름을 잘 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고요있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정체감에 갇혀 있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상황이나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카드가 알려주는 이 3번님들이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을 해줄까요? 월드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월드 카드는 여정의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한 사이클을 끝내고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여서 완성시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더 넓은 무대로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야 함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미 큰 흐름 속에서 완성의 단계에 다다랐어. 이제는 더 큰 세상,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야 돼.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돼. 앞으로를 위해서 변화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쌓은 역량, 해왔던 고민들, 시도해 본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로 완성시키고 새롭게 도약을 해라, 변화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 3번님들이 겪은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나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로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나의 것으로 만들고 완성시켜서 이제 3번님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왔던 고민들을 반복하고 계속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지속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할 다음 단계도 알아볼까요? 유상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유상카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유산, 유전, 부동산, 토지, 주택, 개인 재산 등등 이런 키워드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주는 보상,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노력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에서 드러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투자한 것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 등등등 미래에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펜타클 기사가 등장했거든요. 펜타클 기사는 예정된 한도 내에서 계획했던 것만 진행하는 인물이에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처리되는 소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주면서 찾아오는 좋은 평가와 이익, 보상,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꾸준히 쭉 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들이 미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컵 2번이래요. 협업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관계가 더욱 견고해졌고 장기적인 성공에 필요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좋은 감정들을 나누고 좋은 소통을 하면서 더 끈끈해질 거예요.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나에게 쭉 도움이 될 만한 관계가 생길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든 사회든 어떤 개인적인 관계든 직장 동료든 사업 동료이든 나의 마음을 잘 배려해주는 사람과 있다. 개인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있고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우리 선배님들이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꼭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고 안정을 찾게 되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게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요소들이 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려진다. 심리든 감정이든 기복이든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 수익과 지출, 투자와 소비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조화롭게 맞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날 좋은 변화를 보면 전차 카드가 등장해요.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가 이때부터 생겼고요.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왔던 대로 해 나갔으면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든 명확한 계획을 세우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변화를 시도하니까 더 큰 목표나 더 나은 방식,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때에는 마음가짐도 좀 바뀔 거예요. 늘 해왔던 행동들, 먹었던 마음들로 가는 게 아니라 비장한 각오로 투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나아가게 되다 보니 실행력이 대단하고요.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하고요. 거침없이 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추진력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3번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돌진하고 격파해내게 됩니다. 뭔가 막힘이 있었는데 그 막히는 부분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거거든요. 끝장을 본다. 이런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일 없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로 돌진해버려서 목표물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기에 물질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최종 목적지이자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인데요. 펜타클 여왕과 조이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펜타클 여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단계가 초반 단계가 아니라 높은 단계예요. 많은 것을 잃었고 경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가정도 있고 어떤 물질, 재정에 관련해서 계획도 있다.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3번님들의 상황으로 보면 안정적인 환경과
미래의 대비도 잘 마련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금전적으로 안정이 잘 잡혀져 있다. 여기서 내가 가진 금전, 시간,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익이 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이끌어 나갈지 잘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 나의 것을 여기다가 좀 더 투자를 하면 미래에 좋을 거야. 미래에 이익으로 남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나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이 잡혀져 있는 데다가 어떤 빈틈이나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쁜 카드도 등장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즐거운 일이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고 현실적으로 만족함으로써 즐겁고 기쁜 상태이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어요.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좋아서 동기부여나 열정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일이나 목표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가 한가득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에 대한 안정과 만족, 여유, 즐거움을 되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잘 맞춰가고 싶은데 잘 맞춰지지가 않아.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줘. 이런 식으로 뭔가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맞지 않고요. 자꾸 어긋나고요. 불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막 고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선배님들이 과거로부터 노력해 오던 것에서 좋은 결과도 있을 뿐더러 그것과 동시에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왔죠.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좀 뭔가 두 사이가 즐거운 기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일에서 물질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이익이 드러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선배님들의 시기고요. 자,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고착되고 정체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시기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거나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바뀌는 게 없다. 바뀔 수가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3번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가능성,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난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이미 3번님들에게 있어요.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소드 시종이 나왔죠. 소드 시종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기존에 내가 느꼈던 거, 겪었던 거,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젠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너가 과거로부터 알고 있던 것들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새롭게 경험해보고 새롭게 알아가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 정보나 지식들을 얻게 된다면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시야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움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서 완두 9번이 등장했어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바람 부는 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지구력과 인내심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바람이 부네? 그럼 집을 더 단단하게 고쳐야겠다.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겠다 하듯이 미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일은 3번님 계획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서 문제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대비해 놓으면 되겠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새롭게 알아가 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과 자꾸 부딪혀.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들, 장점들을 새롭게 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다 보면은 계속 짜증이 나고 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행동해? 왜 이런 말을 해? 의문점만 가득해질 수 있는데 그걸 관찰자 입장으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흘러가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흘러가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노력은 모두 미래의 유산처럼 돌려받게 된대요. 하나의 목표, 계획, 방향에만 집중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나 대비를 해놓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 들어옵니다. 이 카드 진짜 좋은 카드거든요. 정말 좋은 보상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카드이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원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지금 이런 시기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좀 더 새로운 행동이나 방식들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아질 거래요. 더. 아셨죠? 그러면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바로 현재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님들은 많이 피곤하거나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피곤하다던가 쉽게 지친다거나 잠깐의 휴식과 한숨 돌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잠시 외부 상황과 멀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일거리들, 정말 많은 바쁜 일상생활들과 멀어져서 잠시 행동을 멈추고 싶다. 좀 쉬엄쉬엄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어적인 휴식과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있는 모습들, 격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강조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당분간만 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쉬엄쉬엄 나아가고 싶다. 느긋하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니면 재정비나 휴식을 갖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력이 많이 저하된 거야.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좀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에 대한 생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계실 수 있겠다. 내가 다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야지.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을 세워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나 불만,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불안이나 분노 이런 감정보다는 좀 평정심이 있는 상태세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쓰기보다는 나의 안정과 만족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내가 괜히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간섭받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고요.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나의 편안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뭐 게임을 하든 맛있는 걸 먹든 재밌는 시간을 보내든 나를 위한 시간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스케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카드가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정리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방향보다는 완성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든 일이든 목표든 계획이든 현재 내담자님이 생각한 대로 쭉 가되 잘 마무리를 짓는 방향이 이롭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마무리를 지어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말자. 조용히 묵묵히 완성해 나가자.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나 관계, 감정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단자님이 정한 기준과 목표에 맞춰서 묵묵히 차분히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반대로 월드잖아요. 월드는 인생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무언가들은 이제 완료하고 마무리 짓고 좀 새롭게 나아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은 과거의 어떤 주기를 완료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아가되 그 새로움의 시작을 끝까지 한번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가봐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새로운 시작은 완전히 다른 일, 내가 완전히 처음 해본 일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뒤엎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안정되게 단단하게 나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가봐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웠는데 계속 수정하고 상황에 따라 바꾸고 해봤다가 포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쭉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방향, 완성을 지을 수 있는 그 방향과 방법, 계획이 4번님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4번님들이 곧 도착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카드가 나왔다면 우리 4번님들은 당분간은 좀 멈춰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연된다, 멈추게 된다. 지금 바퀴가 부러졌잖아요.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리적인 이동을 한다던가 당장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님들이 그거를 시도할까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카드들 때문이에요. 펜타클 2번과 펜타클 9번이 등장했죠. 앞으로 우리 4번님들은 나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범위 밖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 책임져야 할 영역, 책임져야 할 역할, 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다뤄 나가지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까지 내가 신경 쓰거나 해보려고 하거나 가져보려 하거나 시도해보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파악한 뒤 행동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과정을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는 모습이고 상황의 흐름을 타고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 있죠. 카드가 넌 지금 변화해야 돼. 그리고 그 변화를 한다면 끝까지 완수해야 돼 라고 말하는 방향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잘 타고 간다는 뜻은 무언가를 곱씹거나 너무 매달리거나 얽매이거나 흐름과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가득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피곤하고 지쳐도 상황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번님들이 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피곤해. 그럼 쉬엄쉬엄 나아가면 될 일이고 그리고 기력이 있어? 그럼 그때 일을 좀 더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펜타클 2번과 펜타클 9번을 동시에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매력, 기술들을 잘 뽐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 자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실력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 앞으로 4번님들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금의 흐름을 잘 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어떤 큰 도약이나 큰 변화나 급성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조금 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에서 변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다양한 변화가 들어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성장에 대한 카드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펜타클 10번은 안정적인 기반과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고 그 기반 위에서 이익을 만들어가는 걸 뜻해요. 내실이 잘 다져져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도 잘 다져져 있고요. 지금을 잘 유지하고 꾸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대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을 무리 없이 쭉 유지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완해 봐야겠다. 이런 약점들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개선시켜서 미래를 위한 부분들을 잘 갖춰놓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즉 4번님들의 규칙과 틀, 체계가 완전히 잡혀지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 10번은 과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거나 끝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0번 어떤 안정적인 것들, 내가 이때까지 꾸려왔던 것들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4번님들은 과거의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완성시킴으로써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완성에 도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안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 어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잘 꾸려왔지, 잘 해내왔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단단한데?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유가 좀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안정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축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지었던 집은 이제 더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추가할 일이 없으니 다른 집을 또 지어볼래. 그 옆에다가 또 새롭게 집을 지어볼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펜타클 시종이 나왔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실천한다던가 새로운 전략이나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에 들어간다거나 기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조금씩 도전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엄청 난이도가 높은 것을 도전하고 모험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응도 해보고 소화도 시켜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안정에만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4번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 황소자리가 등장했네요. 정말 지금 리딩과 잘 어울리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타워 카드. 또 월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4번님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지금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변화의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엄청 크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하게 이거 신호가 들어옵니다. 변화해야 되는 신호들, 변화해야 되는 타이밍들 우리 4번님들이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좀 쉬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4번님들의 과거든 현재든 먼저 살펴보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님들은 지금 편하게 그냥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큰 변화나 도전, 도약, 새로운 시도들 그것들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주어졌을 뿐 우리 4번님들 앞으로 많이 크게 여러 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황소 자리는 물질적 안정, 안락함, 실용성과 관련이 깊은 별자리입니다.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작,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동기부여,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적 성취, 안정적인 기반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만들고 돈을 저축하는 시작이 열린다거나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본다던가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장기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던가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강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목표가 세워질 수도 있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어떤 시작점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의 목표보다는 12개월간의 1년간의 목표, 계획들을 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돈을 이만큼 모아야지 보다는 1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해낼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타워카드도 등장했죠. 이거는 이때까지 쌓아놨던 건물이라고 칩시다. 그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새롭게 집을 짓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부서졌느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재활용하겠죠. 그거는 뭐 나의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건물에 필요 없는 재료들, 뭐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이때까지 가지면 안 되었던 습관들, 너무 비효율적인 계획들, 나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거하려고 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제거가 돼요. 그걸 무너뜨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아 끼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관계로 예시를 들면 물갈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계획이든 목표든 방법이든 방식이든 다 바뀌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4번님들이 해야 할 행동은 월드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하나의 긴 여정은 끝났어. 이제 어떤 여정을 시작해 볼래? 무엇을 해볼래? 전에 해왔던 걸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이제는 힘들 거야.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정체감을 느낄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해서 이제 펜타클 9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4번님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배워볼 건 없을까?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텐데 돈을 투자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공부든 뭐 학원을 끊는다, 클래스를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4번님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취미를 좀 해보고 싶다, 시작해보고 싶다. 그럼 그 취미에 돈을 들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돈을 쓰는 건데요. 그냥 자잘자잘하게 조금씩 쓰는 게 아니라 과감하고 대담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값어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될 만한 것을 위해서 돈을 크게 한번 투자해봐라. 그게 변화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일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능률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돈이 될 만한 부분, 수입원,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뭔가 좀 투자를 해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 추가하거나 바꿔보거나 변경하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한 번 더 세워본다. 새롭게 세워본다. 이것도 변화가 맞고요. 그리고 어떤 추가를 하셔서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변화가 맞고요. 아니면 나 자체의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 나의 생각이든 나의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를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분명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큰 성장도 물론이고 우리 4번님들의 평가가 높아지는, 급이 좀 높아지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4번님들 앞으로 많은 고민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를 미래를 위한 고민으로 대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